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수요 공급의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의 요 탄력성, 요 부분까 했는데, 저번 주에 한 부분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번은 반복해서 계속 봐두셔야 돼요. 봐두셔야 돼요. 근데 특히 또 오늘 연결돼야 중요한 게, 곡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수직에 가까울수록, 그죠? 수직이면 완전 비탈적이죠.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그죠?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봐두셔야 되죠. 그걸 하면서 탄력적일수록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상태나 구입 조건이나 판매 조건이 유리하거나 좋은 것이 탄력적. 좀 나쁘면은 비탄력적. 그건 봐두셔야 됐어요. 그렇죠? 자, 보면 되고요. 오늘은 페이지 보시면 109페이지. 오늘 균형 가격의 결정.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끝나면 좀 한다고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끝나는 거예요. 개념. 오늘 프린트물 다 받았죠? 자, 페이지 109페이지. 요 균형 가격의 결정 과정이 있어요. 균형 가격. 페이지 109페이지. 자, 이게 뭐가 시장의 균형이에요.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장의 균형은 보통 연관된 것들이 보통 요 자체에서 보통 시험에 두 문제가 보여요. 두 문제가 보여요. 두 문제가 보이는데, 주로 한 문제는 주로 계산 문제고, 한 문제는 주로 이론 문제예요.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보면 돼요. 한 문제가 뭐예요?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보이고, 그 다음 문제가 이 적용 상 문제가 한 문제에서 보통 두 개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현재 항상 우리가 보면 해당 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주택 항상 해당 주택. 왜 해당 주택에서 제가 이때 해당 주택 볼 때 주로 저는 면적 기준이죠. 면적.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요 가격을 보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가격. 제곱미터당 요 승리 가능한 요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이 좀 어때? 좀 비쌀 수도 있고 좀 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격이 뭐예요? 제곱미터 우리가 90만 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가격이 100만 원일 수도 있고, 가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일 수도 해봐요. 그럼 제일 싸게 팔리면 가격이 뭐예요? 90만 원. 제일 비싸게 팔리면 가격은 제곱미터당 10만 원. 요 사이에서 가격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91만 원, 90만 원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가면 세 개만 제가 샘플로 뽑아본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예요? 요 시장 항상 수요량은 시장 수요량. 그럼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요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가 뭐예요? 살려고 하는 연면적을 합친 것. 즉 개별 수요 합이 시장 수요를 했죠. 해보니까 가격이 90만 원일 때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한 얼마 정도요? 예를 들어서 한 7천 제곱미터를 살려고 해요.
합치니까. 아파트 단지라 볼 때, 그죠? 볼 때. 그 다음에 100만이니까 뭐요? 사람들 한 2000제곱미터를 살려고 해요. 110만이니까 사람들은 고작 뭐요? 한 500제곱미터를 살려고 해요. 그럼 결국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이, 시장 수량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수요 법칙은요, 수요자의 마음만 담아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는 수요는 욕구죠, 욕구. 수요자 욕구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의 마음도 있겠죠, 욕구, 그죠? 또 시장 공급량을 뽑으니까, 공급량을 한번 따져보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쌀수록 작게 팔려 하죠. 그러니까요, 한 요때는요, 공급자는요, 1000제곱미터 정도만, 뭐요? 1000제곱미터 정도를 팔려고 내놨어요. 개비공을 합치니까. 이때가 뭐요? 2000제곱미터. 요때가 이제 공급자는요, 한 5000제곱미터를 뭐요? 팔려고 내놨어요. 합치니까.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요 균형이라는 것은요, 균형이 뭐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죠?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같죠? 두 개가. 수요와 공급이 같단 말이에요. 요 상태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균형 상태라 불러요. 무슨 상태? 균형 상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균형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균형 항상 수요,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이 같은 요 상태. 이걸 균형 상태라 불러요. 이때 요 가격을 만다고요? 시장 균형 가격. 이때는 뭐예요? 시장 균형량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항상 앞에 요 균형자가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균형.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균형. 뒤에 가면은 균형자가 있을 때 하고 균형자가 없을 때 차이가 나요. 균형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수요 공급 법칙을 말하는 거고 균형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되나요? 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요때 요 상태는 뭐예요? 얘는요.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수요가 60이 넘치죠. 수요가 60이 더 많죠. 이걸 초과 수요량이라 불러요. 무슨 양? 초과 수요량이라 불러요. 초과 수요량이 이때 얼마요? 6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과 수요량.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얼마요? 요 각 90만일 때는 공급량은 뭐요? 1000제곱미터인데 수요자들은 얼마요? 7000제곱미터를 살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얼마? 6000제곱미터 넘치잖아요. 이걸 초과 수요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떠세요? 거꾸로. 이때는요. 이때는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자는 5000제곱미터를 총 뭐요? 팔려고 내놨는데 수요자들은 고작 500제곱미터 살려하는 거죠. 맞나요? 결국 이때는요. 초과 공급량이라는 거예요. 뭐요? 공급량이 얼마요? 이때는요. 4500제곱미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요 두 상태를 우리는요. 요 상태를 우리가 불균형 상태라고 불러요. 무슨 상태? 불균형 상태다 이 말이에요.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 균형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 불균형 상태를 정책에서는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뭘 한다고요? 시장 실패다. 그럼 이때 이 균형 상태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딱 배분되는 상태고 이때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수요가 넘친다든지 공급이 넘치잖아요. 맞나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 본다면은 이 경우는 뭐 한다고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볼 때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 상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분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뭡니까?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시장 실패는 뭐다? 수요와 공급이 같지 않아서 불균형 상태인 것을 통틀어 정책에서 말한다? 시장 실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라 불러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때 한번 봐보세요. 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보면요. 시장의 흐름이 지금 공급자는 1000제곱미터를 공급을 하려는데 수요자는 7000제곱미터 살려고 해요. 그 수요가 넘치죠. 그 수요가 넘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시장 기능은 살 사람이 넘치면 그냥 참 상식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늘면 오히려 전입침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예요. 앞에 보죠. 우리는 앞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가격이 쌀수록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적잖아요. 이는 수요 법칙이에요. 균형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가 넘치니까 이는 시장 균형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 균형 가격, 요 균형을 보는 거예요. 균형, 요 가격. 요걸 보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요걸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수요가,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더 많잖아, 수요가. 이런 수요 법칙이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고, 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문제예요. 그 주의하지만 항상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요 균형이더라, 균형. 균형. 그래서 혹 시험에 균형 가격, 균형 양이 들어갈 때는 뭘 묻는다? 수요나 공급이 요 균형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거 묻는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말이 없이 그냥 가격이 뭔다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는요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을 묻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거 거꾸로 이거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냐 이거 묻는 거예요. 되나요? 이때는 반드시 뭘 써준다? 균형자를 써줘요. 균형량, 균형가격. 되나요? 예컨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제일 이게 혼동을 해요. 보세요. 자, 보세요. 그냥 가격이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가장 기본 틀이에요.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죠. 요거는 수요 법칙이에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균형을 안 붙여줘요. 그냥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이리 준단 말이에요. 균형자를 안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요. 시험에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되나요? 즉,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리 묻는단 말이에요. 즉, 수요가 증가하면 이리 묻는단 말이에요. 수요 증가하면. 차이 나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양이 빠졌잖아요. 수요 증가 같으면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죠.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따라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 준단 말이에요. 양이 빠졌죠. 이럴 때는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살살이 많아지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뭘 묻는다고요? 이때는요 앞에 붙여요. 균형을 붙여요. 균형 가격은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가 납니까? 위에는 가격이 변화하면 시장의 수요량이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균형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요거는 거꾸로 수요가 증가하면 했어요. 증가하면 수요 자체는 증가는 뭐예요? 이런 수요의 증가, 수요 감소는 곡선의 이동이잖아요. 곡선의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때는 항상 뭘 붙인다고요? 요거 붙여요. 균형 가격. 되나요? 균형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뭡니까? 우측 이동하면 이 말이에요. 증가하면 뭐 된다고요?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강의를 보면은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게 요걸 묻는가 요걸 묻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봤더니 뭘 준다? 앞에 균형자가 들어간다는 것. 균형 거래량이든 균형 가격이든 균형자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참고로. 우리 여기 보면은 해당 주택이 있고 여기 뭐요? 예,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제곱미터당 뭐요? 가격이 나와요. 맞나요? 가격이 나와요. 이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요?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될 수 있어요. 우리 이때 공부한 것은요. 요게 먼저였고 요게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뭐요?
그죠? 그럼 가격이 뭐요?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맞나요? 또 가격이 뭐요?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겠잖아요. 우리 이걸 공부했던 거예요. 이쪽이 뭐다? 이쪽이. 그러니까 요게 뭐요? 변화할 때, 요게 변화할 때 뭐요? 요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 공급 법칙이란 말이에요. 뭐요? 수요 공급 법칙이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뭐요?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면은 요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예요. 되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균형의 균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수요가 변화하면 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공급이 변화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뭘 준다? 반드시 균형 가격, 균형 양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가 먼저일 때는 그 수요 쪽일 때는 수요 법칙, 공급일 때는 공급 법칙이라 하고, 거꾸로 얘기는 뭐예요? 수요나 공급이 먼저 바뀔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이거는 뭐예요? 이는 시장 균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예요? 요 균형 가격이 조절되는 이거는 시장 균형이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는 이거는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이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따라서 뭡니까? 요 량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맞나요? 해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혼자가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뭐요? 흥정을 내서 시장 균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뭡니까? 이때는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이 서로 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뭡니까? 시장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요. 가격이 110만 원이니까 뭐요?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자는 넘치는데 수요자가 작잖아요. 비싸니까. 결국 공급이 뭐요? 4,500이라는 것은 4,500제곱미터가 미분양이에요. 뭐가요?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되니까 미분양을 처리하려고 뭐요?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맞나요?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요 균형 가격으로 결국 뭐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균형은. 되나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장기적으로 균형 가격이 성립한다면은 얼마 성립할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때라면은요.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걸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가나요? 그럼 결국 균형은 뭐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 되나요?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불균형 상태가 달성이 되면 결국 뭐 한다고요? 균형을 향하여 회복되려는 그러한 뭐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적어도 이제 먼저 나중에 중개업등을 할 때는 저도 가격이 얼마쯤 간다라고 할 때는 요 균형 가격을 대충 얼마쯤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요 내용 그릴 때 여기 우리가 만약에 뭘 주고요? 여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때는 Q를 주고 양. 이때 보통 이거는요 수급량이라 불러요. 뭐요? 수급은 뭐요? 수요와 공급을 합친 양. 수요와 공급을 각각 보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수급량. 되나요? 수요와 공급. 여기 우리가 원점을 주고 여기 우리가요 가격을 주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주겠죠. 그럼 지금 수요 곡선은 어때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지금 현재 수요는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비례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뭐요? 우하향을 해요. 근데 공급곡선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뭐요?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요. 맞나요? 같아지는 지점 말이에요. 그럼 요 점이 뭐다? 요게 바로 균형점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요 상태 우리가 요
균형점에 해당하는 이 상태가 우리가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본다면은 뭐요? 지금 현재 제곱미터는 얼마요? 이거는요 2000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균형량은 되나요? 균형 가격은 얼마 된다고요?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럼 균형은 뭐요?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서 결정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요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요 점에 대응하는 요 상태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균형량이라 불러요. 뭐요? 균형량. 그러니까 요 말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균형량만 들어가면 돼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균형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자, 이거 늘리면은 균형 뭐요? 거래량. 균형 교환량 쓰기도 하고 줄여서 그냥 균형량 쓰기도 해요. 포인트는 뭐다? 균형자하고 양만 들어가면 맞는 말이에요.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량. 되나요? 앞에 반드시 뭐 든다? 요 균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요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 이걸요? 균형 가격이라 불러요. 균형 시장 가격, 뭐 균형 가격, 뭐요? 요 균형하고 요 가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일 때 뭐 한다고요? 균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시험 칠 때 요 균형 가격을 구해보세요 하는 이게 우리가 시험의 계산 문제 포인트예요. 결국 수요 곡선하고 공곡선이 같아지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 그죠? 맞나 안 맞나요? 결국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적어놓은 게 시나에 적어놓은 게 109페이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요? 109페이지 뭐 써놨습니까? 균형의 정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제일 밑에 뭐 써놨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그 말이 결국 뭐다?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뭐요?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 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균형 상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우리가 균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서 뭐 초과 공급의 발생과 뭐요? 균형 가격의 결정이 있어요. 이건 이럴 필요 없고요. 그럼 초과 공급부터 어디 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이죠. 공급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위에가 필요 없고요. 그 이항에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가격이 뭐 가격인 대로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잖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하락하게 되고 또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뭡니까? 요 상태까지 뭡니까? 가격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여기서 다시 뭔다고요? 다시 이제 뭐요? 균형이 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응하는 요 점유 입장 균형 가격 여기 우리가 균형 거래량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요? 초과 수요 발생 있습니까? 그럼 초과 수요는 이쪽이죠. 이쪽이죠. 그 그래프를 필요 없고요. 이쪽이에요. 이쪽 수요가 넘치니까 그 이항 읽어봤자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뭐요? 우리 이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더 적으니까 가격이 뭔다고요?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해서 결국 같아지는 여기까지 돌아오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초과 수요가 발생하든 초과 공급이 발생하든 결국 균형 상태로 돌아오면 뭡니까? 돌아오는 소식인다. 이때 쓰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하고 별 관계없다. 뭐라고요? 일단 균형만 보면 되겠고 우리는 그냥 균형점을 구하라 하는 계산 문제라 보면 돼요. 뭐요? 그 뜻만 알면 돼요. 그럼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진다. 맞나요? 그게 포인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써놨어요? 뭐 균형 가격의 결정 써놨어요. 써놨나요? 써놨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3번 보입니까? 제일 밑에 3번 보입니까? 103번 있죠? 4연습에 1번, 2번은 필요 없고 3번 보이죠? 3번만 별표 2개 쳐놔요. 3번만 별표 2개 쳐놔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제일 밑에 사례. 1번, 2번은 가입을 쳐버리고 뭐요? 가입을 쳐 쓸데없는 문제고 3번만 별표 쳐놔요. 요게 우리 시험 놓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뭐 놓으면 그냥 요 유형 놓는다 보면 돼요. 되나요? 놓는다 보면 돼요. 요거는 그 1번, 2번은 아예 가위바 쳤어요. 치고 3번만 별표 2개. 딱 요 유형에서 숫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만요? 앞에 뭐 3P가 4Q 바뀌는 게잖아요. 그 숫자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시험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QT는 디맨드, QT는 뭐요? 100 빼기 2P, QS는 10 더하기 4P였으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요 정도 물어봐서 한 개 정도 물어봤는데 요즘은 시험 치는 사람의 학벌이 좋아져 버렸어요. 뭐라고요? 뭐가 좋아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2번 풀이라고 해 2개 주는 거예요. 뭔다고요? 옛날에는 실제로 한 시민지만 해도요 우리가 뭘 내면요 나중에 시험 칠 때 그 낸단 말이에요. 학력 내면 그때만 해도요 중졸이 많았어요. 시민지만 해도 나이 60 넘어간 사람도 많은 사람 줄 알나 그래요? 공부 못했어가 이거 아버지가 못 살아가지고 다 그때 막 그만큼 버렸단 말이야. 안 그래요? 요즘은 다 그게 다 고졸 이상이에요. 안 그래요? 고졸 뭐 전문대 대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뭡니까? 좀 더 한 단계 더 내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산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산수 문제예요. 참고로 한번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참고로 한번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사실 요 3번 유형 가지고 볼 게 뭔가 하면 계산 문제의 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요 3번 정도의 계산 문제만 알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계산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3번 정도 이거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한번 계산 문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되나요? 그래서 요 유형만 알면은 투자론이든 뭐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되나요? 우리 요 이상 안 나와요. 시험에. 요 이상 안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은 수요 원래 수요 곡선이 그죠? 수요 디맨드가 수요, 서프라이가 공급. 되나요? 그 약어예요. 그 QD죠. 여기에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100 빼기 2P예요. 뭐요? 맞나요? 100 빼기 2P예요. 근데 공급 함수는 뭐가 돼요? 공급은요? 공급은 그 뒤에 뭐 있어요? QS 있죠? S가 서프라이, 공급의 약어예요. 그냥. 되나요? QD는 D가 디맨드, 수요량이다 이 말이고 S가 서프라이, 공급의 뭐예요? 공급량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공급은 10 더하기 4P죠. 4P예요. 한번 가장 기본 사이클만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다음 문제 풀 때는요. 잔머리 가지고 푸는 거예요. 뭘 푼다고요? 가장 기본 사이클은 이제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지금 이제 우리 산수 문제 공부할 거니까 뭐 할 거니까? 이제 사무님 내가 약 보는 게 아니고 하도 오래다가 다 까먹었잖아. 맞나요? 그래서 다 안다고? 그럼 하지 말까? 이리 와서 해봐. 이리 와. 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앞전에 얘기했지만요. 요게 지금 수요 함수고요.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의 수요 함수예요. 요게 공급 함수예요. 뭐요? 요게 공급 함수란 말이에요. 앞에 뭐예요? 이거는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왜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뭐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요. 이게 절편이라. 맞는다면 여기가 100이고 100. 요 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P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요? 이게 음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 비례는 뭐가 들어간다 앞에 마이너스 뭐요? 우하향의 뜻이에요. 근데 공급 곡선은 어때요?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맞는다면은 그다음에 여기 절편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요? 이게 10이란 뜻이에요. 10. 그럼 이게 지금 4P니까 이게 1 바뀔 때 높이가 4씩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뭐요?
기울기는 뭐요? 미미분의 높이잖아요. 뭐 여기 1 바뀔 때 기울기가 4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올라가는데 뭐요? 이거는요. 4씩 더해진단 말이에요. 더해지니까 뭐요? 우상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때 플러스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는 우상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음의니까 우하향.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우상향. 되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어때요? 우하향이고 공구선은 우상향이죠. 그게는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맞나요? 기울기니까. 그런데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왜? 균형은 같아지는 곳이니까. 두 개 같아지는 곳이니까. 맞나요? 균형 같아지는 거 맞죠? 같아지는 거니까 요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곡선과 공선이 같아지는 뭐요? 요 상태. 요 같아지는 요 상태의 가격을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균형. 그 수요곡선과 만나야 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본다면은요. 수요와 공급이 만든단 말이에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요. 같아지는 점. 그죠? 이걸 구한다 이 말이에요. 같게 놓고 푼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요. 한번 항상 뭐요? 숫자는 숫자끼리 P나 Q끼리 모으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말하면 이항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항상 100이 있으면은 항상 숫자는 뭐예요? 항상 더하기 커서 모아주죠. 이걸 넘기면 되겠네 이쪽으로. 그죠? 넘기면 항상 통으로 퉁칠 때는 어떻게 돼요? 통으로 퉁칠 때는 응? 통으로 퉁칠 때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맞나요? 그게 사실 앞에 이게 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면 빼기 10 하면 되잖아요. 넘기면 모아주면 맞나요? 그러니까 통일 때는 뭐밖에 없다? 더하기는 빼기, 빼기는 더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지금 이제 또 4P가 있으니까 이걸 넘겨주면 맞나요? P는 숫자끼리 Q는 P나 Q 모아준단 말이에요. 넘겨주면 더하기 2P죠. 그래 안 그래요? 더하기 2P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는요 빼면 90은 뭐야 4P와 2P가 모이면 6개 P네 그죠? 고수업 칠 때 P 4개, P 2개면 몇 개 돼요? 6개지 뭐 6P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6P는요 6 곱하기 P 약어예요. 뭐요? 이게 장 6 곱하기 P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때 넘길 때 이제 이거예요. 이때 이제 만다고요? 90은 90 문자 넘길 때는 문자 쪼갠단 말이에요. 나누죠? 나눌 때만 뭐 하면 돼요? 나눌 때만 나누기로 하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로 맞나요? 그러니까 통일 때는 그냥 뭡니까? 더하기는 빼기, 빼기는 더하기밖에 없어요. 근데 뭐 4Q든 2Q든 뭡니까? 곱하기 넘길 때는 나누기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90 나누기 6 맞나요? 은 뭐요? P가 되겠죠. 물론 이 P는 1P잖아요. 그죠? 한 개 P는 한 개 가격이니까. 그죠? 앞에 그냥 P는 1P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죠?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요. 1P가 있을 때 좋다고 그냥 뭡니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그냥 P면 이거는 5P예요. 뭐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P가 얼마 나와요? 15가 나와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뭐다? 15다 이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알겠는가? 참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옛날에 잘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그래요? 그냥 보는 거예요. 기억 살릴 겸. 웃지 마. 풀도 못하면서. 다음에 저요. 혹시 이제 이게 그러면 균형 가격은 뭐요? 15원 이 상태에서는 되나요? 이제 그러면 균형 양을 물어본다고 또 뭐요? 양을 할 때는요. 여기 지금 이제 P가 뭐요? 가격이 균형 가격이 15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여기든요. 어차피 뭐요? 균형 양도 같아야 돼요. 맞나요? 요 자리에다가 요 P 자리에다가 여기 대입시키든 여기 대입시키든 맞다고요? 15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입시키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를 잡으면은 왜? 균형 가격이 15니까 여기 대입시키면 여기 얼마 되는 거예요? 30이죠. 2 곱하기 15는 30이잖아요. 30이면 100에 3 빼면 얼마 되는 거예요? 70이죠. 그러면 70 되는 거예요. 여기 대입시켜도 70이 나와야 돼요.
왜? 균형 같아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 대입시켜도 뭐요? 4 곱하기 15는 60이 되잖아요. 그죠? 60에다가 10 더하면 70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럼 원래 가격은 뭐요? 균형 가격이 15, 70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뭔다고요? 요 수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은 뭐요? 15원. 균형량은 70이었어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수요가 바뀌었댔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수요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80 빼기 3P로 바뀌었대요. 맞나요? 맞나요? 80 빼기 3P로 바뀌었대요. 1이 80 빼기 3P로 바뀌었대요. 근데 공급은 변압돼 있죠. 수요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공급은 그대로예요. 공급은 그대로 만다고요? 10 더하기 4P라 이 말이에요. 한번 연습해 보는 게 그냥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번 나와봐야 되죠. 수요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맞나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함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풀면은 똑같은 논리로 뭔다고요? 뭘 한다고요? 80 빼기 10은 넘기면 뭐요? 4P 넘기면 더하기 3P죠. 여기는 7P잖아요. 그죠? 거기는요 70은 7P니까 나누기 7은 P 하면 얼마 나와요? P는 10이 나오죠. 맞나요? 그 균형 가격은 10이 나오죠. 요 균형 가격을 또 다시 뭡니까? 이따 대입을 시키면은 볼 것 없이 균형량을 얼마 나와야 돼요? 균형량은 대입시키면은 100에서 20을 빼면은 80 되잖아요. 이제는 여기다가 10P자리 10을 대입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점은. 그럼 2 곱하기 10은 20이니까 100에서 20 빼면은 80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맞나요? 내가 거짓말 할게. 이 상태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4에다가 10을 대입시켜도 뭐 나와야 돼요? 아, 여기. 그때 대입시키면, 여기 대입시키면 안 되지. 새로운 집이니까. 뭐요?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대입시켜야지. 그죠? 수에다가 안 그래요? 새로운 수의 함수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여기다 대입시켜야 되죠. 10을.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은 30이잖아요. 그럼 80에서 3 빼면 50이죠. 여기 대입시켜도 똑같이 50. 4 곱하기 10은 40이잖아요. 40에 10 더도 50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 뭐예요? 균형점은 뭐예요? 균형 가격은 15원이었고 균형량은 70이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지금은 균형 가격은 10이 되고 균형량은 50이 되는 거예요. 있나요? 그 해설을 써놓은 거예요. 맞나요? 그 사례를 아시겠죠? 지금 이제 제가 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통으로 넘길 때는 그냥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예요. 되나요? 근데 4P나 뭐 EQ나 뭐요? P나 Q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P나 Q만 풀어낼 때는 뭡니까? 넘길 때 나눈다는 것. 맞나요? 나눈다는 것 그만 아시면 돼요. 되나요? 나눈다는 것. 이 P를 넘길 때는 뭐한다고요? P를 낼 때는 그냥 앞쪽 넘겨서 2를 나누면 된다는 것. 나눌 때는 나눈다. 콜? 그 나눌 때만 나누기입니다. 말 때만 여기서 말 때만 이걸 P 나눌 때만 나누기로. 됐나요? 말 때만요. 이것도요. 이것도 나눌 때만 나누기로. 되나요? P든 Q든. 우리 시험 치면 이래 안 나오고요. 뭘 묻는가 하면요. 요 함수와 요 함수를 줘요. 되나요? 주고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 물어봐요. 뭐요? 그럼 답은 뭔답니까? 균형 가격은요. 뭐요? 5원 하락이 답이에요. 뭐요? 15원에서 10원으로. 맞나요?
얼마요? 5원 하락한다. 뭐 묻다고요? 균형 가격의 변화는 묻는단 말이에요. 요게 계산 문제 이거예요. 그럼 1, 2, 3, 4에 뭐 오겠죠? 1항에 뭐 5원 상승, 2항에 5원 하락, 3원에 10원 상승, 40원 주겠죠?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때 5원 하락되는 것이 있는 이게 답이에요. 요 정도는 연습하면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몇 초? 안에. 또 쫄았다, 또 쫄았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뭐 본다고요? 요 균형 가격 변화. 균형량이 아니고. 어차피 균형량은 요 놓으면요. 그러면 요 대입시키면 돼요. 한 개만. 안 그래요? 대입시키면 돼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혹시 요걸 묻는다면은 내가 만약에 시험 줄 때 요걸 주고 요걸 줬어요. 뭐 준다고요? 줬어요. 주고요. 딱 요문 줬단 말이에요. 되나요? 또 그래 요리 바뀌대요. 맞나요? 요걸 주고 요 균형 가격 변화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요? 요 사이클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잔머리 굴려보니까 그래서 이 잔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공식을 빼버리고 생각해보니까는 어차피 숫자는 숫자 모아야 되죠. 양은 피는 피대로 키는 게 모아야 되죠. 그냥 뭐 한다고요? 숫자끼리 그냥 큰 숫자 작은 숫자 빼버려요. 바로 그냥 바로 갑니다. 계산 필요 없이. 어차피 숫자끼리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요 숫자 커요, 요 숫자 커요. 이거 크죠? 그냥 바로 100에서 그냥 바로 10 빼버려요. 얼마요? 90. 뭔? 그냥 뭐요? 요거는 피든 Q든 상관없어요. 그냥 두 개 더해버려요. 그냥 통으로. 되나요? 어차피 한 개는 빼기 한 개 더하기 때문에. 기울기 한 개는 빼기 한 개 더한 게 아니에요? 그냥 P는 P든 Q는 나와도 뭡니까? 더해버려요. 되나요? 뭐 숫자끼리는 무조건 큰 수의 장수 빼버린다. 맞나요? P끼리 Q끼리 그냥 뭡니까? 두 개 더해버린다. 맞나요? 그럼 얼마예요? 바로 그냥. 바로 6P잖아요. 두 개 더해버리면 맞나요? 어떻게 한다? 숫자끼리는 큰 수의 무조건 장수 빼버린다. 콜? P든 Q든 P끼리 Q끼리 무조건 더해버린다. 맞나요? 한 개는 더하기 한 빼기니까 P는 안 그래요? 기울기가 맞나요? 그래 바로 이어서 바로 나눠버린다. 뭐요? P는 나누면 끄니까 맞나요? 바로 그냥 뭡니까? 90을 66을 나눠버린다. 맞나요? 하면 뭐 나와요? 끝났죠? 두 개수도 마찬가지. 한두 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큰 수의 양수 뺀다. 얼마요? 70. 원. 뭐요? 대해버린다. 맞나요? P는 더한다. P는 더한다. 얼마? 7P. 그럼 P는 얼마? 나눠버리면 70 나누기 바로 10 되잖아요. 10. 얼마? 15초 게임. 알겠는가? 그렇게 연습하라고요. 이리 안 하고 이렇게 풀면 똑같은데 이렇게 공식 정석 이게 정석 맞아요. 근데 이거 정석 맞아요? 정석 맞아요? 길이 풀면 시간상으로 엄청 줄어든다. 결국 요 과정 맞는데 결국 요 과정을 압축하면 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저렇게 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놓으면요. 바로 보통 이거 숫자 이런 것도 거의 암산이 되는 수준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딱 본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바로 해서 빼면 바로 그냥 뭡니까? 90. 두 개 하면 뭐요? 6. 바로 나갑니다. 90 나누기 6. 맞나요? 머리에서 계산기 쓰면 되지. 계산이 이렇게 쓴다고요. 90 나누기 6만 쓰면 묻는 거야. 콜? 두 개 큰 빼버리면 100 빼기 뭐요? 10은 90 맞죠? 90 나누기. 이거 암산돼요. 암산되죠? 나누기 6 하면 바로 끝나버려요. 맞나요? 15.
여기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바뀌었다 했으니까. 바로 똑같이 80에서 뭐요? 10 빼면 바로 70이죠. 나누기 두 개 합치면 7이잖아요. 7 하면은 10. 게임 오버. 5 하라. 15초 게임. 몇 초 게임? 왜 또? 그리 풀어라. 공식도 풀지 말고 똑같은 기다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풀 때는 이런 게 쌈이에요. 되나요? 우리 시험은 나 이렇게 노개지 계속 보면요. 거의 15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몇 초 안에? 요리 풀면. 무조건 숫자는 큰 숫자 작은 숫자 뺀다. 그죠? 숫자는 무조건 뭐요? 어떻게 한다? 요건 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균형까지 변한 문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요? 첫째는 큰 숫자에서 뭐요? 큰 숫자를 맞아치면 뭘 만다고요? P나 Q가 없는 것. 맞나요? 그 큰 숫자에서 뭐요? 작은 숫자를 뺀다. 콜. 두 번째. P든 Q든 뭐요? 이 P든 뭐야? 뭐 3P도 있으면은 요 P는 무조건 다 한다고요? 뒤에 부린다. 맞나요? 그 얘기 예를 들어서 뭐요? 100이 있고 80 있으면 뭐 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50 있으면 빼면 되죠? 뺀다. 하면 얼마요? 그냥 50. 콜. 요런 무조건 되게 돼버린다. 얼마요? 5. 맞나요? 5 맞잖아요. 이거 더 하면. 그죠? 그 다음 뭐야? 세 번째가 뭐다? 1 나누기 1을 하면 P가 논다. 콜? 그 P는 볼 거 없이 얼마요? 10이겠네. 50 나누기 5. 맞나요? 여기서 본다면 5. 이거는 예. 그렇잖아. 얘를 이어본 거예요. 숫자를 안 그래요? 큰 숫자가 100이었고 작은 숫자가 50 같으면 그냥 빼면 50 맞죠? 그죠? 여기 있는 숫자 빼고 P 앞에 있는 숫자와 숫자 두 개 대입버린다. 콜? 그 다음에 5. 이거 4래.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숫자 뺀 숫자를 또한 뭡니까? P 값으로 나눠버린다. 맞나요? 그러면 균형 P가 나온다. 5. 요리 갖고 두 번 하면 된다. 되나요? 10입니까? 10. 이렇게. 너무 쉬워갖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또 왜 또? 뭐 내가 신기하게 생겼다고? 아침 밥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그 항상 우리 시험 칠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딱 손을 댔을 때, 요 문제를 40초 안에 못 풀겠다 하는 문제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왜냐면요, 이 40초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실수를 해버리면 한 번 더 풀게 되면요, 그게 참 2분 넘어가 버려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40초 넘길 수 있는 문제, 손대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되나요? 그래서 찍게 맞추는 거야. 알 수 있어도. 근데 내가 풀 때 이거는요,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이건 하급이에요. 뭐요? 하나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을 뭔다고요? 정수로 풀면 이건 1분 넘어가 버려요. 뭔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풀기 다 풀어보세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그냥 간략히 공식을 시켜버리면 저렇게 간단히 시켜버리면 뭡니까? 저는요 15초 게임이야. 뭔다고요? 왜? 암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뭡니까? 푸는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죠. 되나요? 저렇게 푼 게 지금 요리 푼 게 변칙이에요? 정석이에요? 정석이야 이게. 정수로 푼 걸 내가 가정을 주는 거야. 맞나요? 정수 푼 거 아닙니까? 풀 나오잖아요. 이 정석이지 무슨 이게 변칙이야. 그죠? 정수 맞아. 여러 단계를 나갈 거는 제가 압축시켜놓은 거지 그냥. 맞나요? 집에 가서 애들 자녀들 가르쳐줘. 저러면 잘 푼다. 콜? 너를 저럴 수밖에 없다. 딱. 축하합니다.
한 문제. 그럼 자, 우리가 이게 두 번째 보면 돼요. 제일 처음 계산 문제가 뭐예요? 탄력성. 탄력성은 수유의 가격 따라서 하면 그냥 수유량 나누기 가격. 수유의 소득 따라서 하면 수유량 나누기 소득. 수유의 교차 따라서 하면은 A 수유의 교차하면은 A 수유량 나누기 B 가격. 콜? 왜? 물을 때 어차피 수유의 소득 따라서 물을 볼 거니까 소득. 맞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나중에 이제 연습할 일이고. 되나요? 그래서 요즘 시험 치면요. 계산 문제가 보통 8문제 이상이 나와요. 작년 같은 계산 문제 10문제. 되나요? 나와요. 놓으면 문제들은 저렇게 풀어가지고 뭡니까? 적어도 반 이상 맞춰줘야 돼요.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안 그래요? 그 계산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공식을 외우면 안 외워지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익히 풀어야 되나요? 나름대로. 알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런 의미로.